보호자분들이 발견을 하셨을 때 병원에 바로 오셔야 되는 초기 증상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청담우리동물병원 윤병구 원장입니다. 오늘은 디스크에 대해서 좀 편하게 얘기를 한번 드리려고 해요. 가끔 디스크 진료로 왔을 때 얘는 디스크입니다. 그러면은 보호자분들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4발 달린 동물도 허리 디스크가 있나요? 강아지나 고양이는 디스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지만 그거는 잘못된 정보고, 실제로 디스크로 고통을 받고 디스크로 수술을 한다든지 치료를 받는 강아지, 고양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은 보호자분들이 그 디스크라는 게 어떤 건지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도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디스크라는 거는 이제 디스크 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추간판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뭉뚱그려서 디스크 질환, 이렇게 이제 저희끼리는 이제 보통 일반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얘기지만 정확한 얘기는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그 추간판에 문제가 생겨서 그게 신경을 자꾸 자극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척수각 내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보이는 거를 이제 디스크 질환으로 이제 통칭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 증상들이 있어요. 보호자분들이 발견을 하셨을 때 병원에 바로 오셔야 되는 초기 증상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변화를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몸을 만질 때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도 사람도 허리가 아프면은 모든 게 짜증이 나죠. 특히 이제 목이 아프면 더 예민하고, 저도 경추 디스크를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최근에 경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픈지 몰랐어요. 허리 디스크랑 목 디스크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허리 디스크는 뭐 생활하고 하는데 뭐 그럭저럭 이렇게 생활하지만, 목 디스크는 정말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강아지도 마찬가지. 허리 디스크, 흉뇨치 디스크하고 경추 디스크가 있는데, 경추 디스크는 그만큼 아이들의 삶의 퀄리티를 아주 많이 떨어뜨리고, 실제로 경추 디스크가 있는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뇌질환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따라서 경추 디스크가 의심이 될 경우에는 MRI 평가가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변화를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두 개의 변화를 보여서 보이는 어떤 디스크처럼 보이는 증상하고 정말 경추 질환 자체에 생기는 디스크 질환하고 감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영상 검사를 통해서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대다수 60에서 한 70% 이제 병원에 내원하는 케이스는 허리 디스크가 가장 많아요. 허리 디스크 중에서 이제 강아지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디스크 판이 팍 터지는, 이제 말 그대로 탈출이라고 하죠. 탈출이 돼서 신경을 팍 눌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디스크 판이 부풀어서 이제 신경을 누르는, 서서히 누르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있는데, 둘 다 마찬가지로 이제 디스크 증상을 나타내고, 실제로 팍 터져서 나타나는 증상이 더 강하게 아이들이 임상 증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아침까지 너무너무 나랑 잘 놀았는데 저녁에 와서 보니까 안진뱅이가 돼서 들고 뛰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첫 번째 증상이 가장 많아요. 첫 번째 디스크판이 탈출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수핵이라고 하는 것들이 신경을 압박을 심하게 생겨서 뒷다리로 가는 신경이 전달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 탈출증,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갑자기 뒷다리를 못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비틀거리는 증상, 아니면 만지면 예민하게 보이는 증상들이 대표적인 보호자가 알 수 있는 증상들이고, 또 한 가지, 평소에 이제 잘 올라가던 계단을 잘 못 올라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저주저해요. 아프기 때문이죠. 그럴 경우에는 허리 디스크나 아니면 고관절 평가를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관절 자체가 아파도 아이들이 못 올라갈 수 있지만, 못 올라갈 정도로 실관절이 아프면은 대부분 보행에서 파행 증상을 보입니다. 절뚝거리거나 스킵을 한다든지 이런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허리 질환인지 아니면 고관절 질환인지 아니면 실관절 질환인지는 아이들의 어떤 행동 패턴을 보고 어느 정도 카테고리를 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4가지 증상들은 허리가 아플 때, 디스크가 의심이 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고, 그럼 이거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많이 물어보세요. 실제로 보호자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도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사람이, 우리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가면은 이 사람을 딱 서 있는데 허리가 아픈 사람일까요? 안 아픈 사람일까요? 못 맞춥니다. 그건 아무리 전문가도 못 맞추고, 물론 허리가 많이 굽어져 있다든지 서 있을 때, 그럴 경우에는 허리가 안 좋을 수 있겠구나. 사람도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구부리는 거거든요. 그래야 덜 아픈 거고, 강아지도 마찬가지고 허리가 아프거나 퇴행성 척추증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굽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폈을 경우에 아프기 때문에 자꾸 허리가 굽어지고, 대부분 강아지들이 가장 많이 디스크가 생기는 부위가 우리 허리 가운데 부분이기 때문에 흉추 한 12번, 13번에서
사이즈 요추 한 2, 3번 사이가 대부분 많이 발생을 해요. 물론 다른 데도 생기지만 여기가 가장 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허리가 잘록하게 올라가게 되고 상대적으로 엉덩이는 좀 내려오게 되는 그런 보행 자세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그런 증상, 아까 말씀드린 임상 증상이 한 4가지, 그 다음에 걸을 때 허리가 굽어져 보인다든지 이런 증상을 보이면은 디스크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엑스레이로 찍었을 때 디스크 진단을 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아요. 물론 디스크의 어떤 변화 때문에 어떤 뼈의 변화라든지 퇴행성 병변은 엑스레이로 평가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어떤 신경의 변화는 MRI로만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가 건강하고 컨디션이 아무 문제가 없다면은 MRI를 한 번 정도 찍어 놓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나이가 있다면 마취전 검사에서 간 수치나 신장 수치, 어떤 심장의 기능에 문제가 없다면은 검진 항목에서 MRI 평가를 한번 해두는 게 나중에 아팠을 때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만 보호자분들이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시면은 디스크 질환에 대해서는 큰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고요. 이제 또 보호자분들이 이제 막상 이제 디스크로 진단을 받고 이제 마음을 많이 진정을 시키고 이제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가이드를 드리게 돼요. 치료의 방법은 딱 2가지 외에는 솔직히 없어요. 수술로 간다든지 첫 번째, 2번째는 수술이 아닌 방법으로 간다든지. 디스크가 근데 이 둘 중에 어떤 게 좋다고 반드시 이 아이한테 꼭 필요하다고 이건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효과가 있고 비수술적인 것도 효과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정말 신경의 압박 정도가 30% 이상이라든지 40% 이상, 그리고 아까 디스크 증상 중에 하나, 뒷다리를 전혀 못 일어나는 상황에 돼가지고 내원할 정도면은 수술적인 방법이 첫 번째 옵션으로 가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 아이가 MRI를 평가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압박 부위가 높지가 않고 다른 합병증이 크게 의심이 되지 않고 다발성 디스크 손상이 아니고 이 아이의 전반적인 컨디션이나 간이나 신장의 어떠한 건강한 정도가 받쳐준다면은 약물 처치라든지 물리치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치료에 대한 반응도는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수술로 가냐 안 가냐는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허리가 아프거나 목이 아프면은 바로 수술을 하진 않죠. 병원에 가서 내과 처치를 받아본다든지 물리치료라든지 요즘에는 침치료도 많이 받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들을 해보고, 정말 수술이 꼭 필요한 아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재발이 되거나 아니면 증상이 호전이 없거나 하면은 우리 선생님들도 수술적으로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아이가 디스크 증상으로 내원했을 경우에는 2가지 수술 방법을 주치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해가지고 결정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물리치료만으로도 허리가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많이 질문을 해요. 그거는 아예 증상에 따라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쉽게 얘기하는 백페인 이라고 그러죠. 요통의 경우에는 물리치료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요통을 대부분 보호자분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고, 요통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가지고 디스크 탈출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디스크가 정말 이제 탈출돼서 끊어져서 오는 경우가 이제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물리치료 자체만으로 가지고는 단기에 또 중요한 기간이 있거든요.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우리 허리 디스크가 생기면은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어떠한 약물 처치라든지 반드시 들어가 줘야 돼요. 그게 만약에 적절한 시기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신경의 재생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디스크 증상이 보이면은 지켜보지 말고 병원에 바로 와서 약물을 넣을지 수술을 할지를 반드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나중에 재발률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물리치료는 병행치료로는 가장 좋지만 디스크 증상이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 단독보다는 약물치료나 수술적 처치를 함께 병행해가지고 시너지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스크 질환으로 내원하는 경우는 저희가 진료를 볼 때 응급한 경우도 솔직히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디스크 환자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주저앉아서 내원했을 경우에 얘를 수술로 갈지 아니면 내과로 갈지를 이제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응급수술로 가야 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경우와 같이 이제 신경의 압박 정도가 한 30%에서 40% 이상 됐다든지 MRI 평가를 해봤을 때, 아니면은 배뇨에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디스크 증상이 나타나고서 소변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이 뒷다리가 전혀 뻣뻣하게 못 일어나는 애들이 있거든요. 감각, 우리 신부 감각이라고 하죠. 신부 감각 자체도 많이 끊어져 가지고 내원했을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응급수술을 빨리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정말 수술은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보호자분들이
있으세요.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반드시 주사를 해줘야지 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쳤는데도 아이의 어떤 임상 증상이 좋아지지 않으면 결국엔 수술로 빠르게 전환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